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CBS 구용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계엄이 통치행위. 어제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얘기입니다. 네, 지난 7일에 사과 담화문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출근을 쭉 안 했거든요. 근데 네. 어제 오전 아침에 출근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35분 정도 머물다가 갔는데 이때 녹화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영상 분량이 한 29분 정도 되고 또 5,700자 정도 분량이 됐거든요. 이 영상은 이 담화는 좀 직접 영상으로 한번 보고 가실까요? 짧게 보고 오죠.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야 발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문들도 있었는데 전혀 반대 얘기가 나온 거죠? 기존에 흘러나왔던 얘기 또 취재됐던 얘기들하고 완전히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를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었고요. 예.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갈래를 좀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4가지 갈래를 좀 볼 수 있고요. 어제 국민의힘 사람이랑 이거 담아 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피의자의 변론 요지서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짧게 먼저 요약을 하면 계엄 선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야당 횡포 때문에 했던 경고형이었고 이런 자기 변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허점도 많기 때문에 반박도 좀 같이 짚어드릴게요. 일단 음. 첫 번째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이걸 얘기를 했는데 2가지를 크게 들었어요. 야당의 횡포 때문이고 선관위 시스템이 부실했다. 그러니까 야당 횡포라는 거는 계속해서 공직자들을 탄핵하고 또 예산안을 삭감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국정 마비와 국가 위기 상황이 왔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을 했습니다. 네. 특히 결정적인 계기로 짚은 게 윤 대통령 표현을 짚어드리면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을 했다. 이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야당의 뭐 횡포라고 이제 윤 대통령이 표현한 거, 그리고 선관위의 시스템 부실 이런 네. 것들은 사실 계엄 선포 요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죠. 헌법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적과의 교전, 뭐 사회 질서의 교란, 사법 기능의 마비 이런 것들이 그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거든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게다가 선관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문제인데 계엄 선포로 대응을 했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그런 대목이 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선 또 당선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에도 의문을 같이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관위가 부실하다면 네, 그런 이제 음. 문제 제기가 있고요. 예. 2번째는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음.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야당의 반국가적인 패악을 알려서 이걸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도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쭉 썼습니다. 네. 결국 요약해 보면은 경고용이었고 질서 유지 목적으로 병력을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지금 관련자들의 증언하고 비춰보면은 완전히 뭐 상반된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의원들을 국회에서 끄집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질서 유지 목적이란 말하고는 완전히 배치되고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 근데 이게 시간이 짧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어제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니까 뭐 이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비판인데 헌정질서 파괴는 지속 시간의 장단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2시간은 국회의원들이 빨리 모여서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기 때문에 의결했기 때문에 2시간이 된 거지. 애초부터 2시간 계획하고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회가 해제한 시간까지 걸린 거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행위였다. 이런 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거든요.
헌법적 결단이다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음. 이게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 윤상현 의원이 했던 얘기죠. 국회에서. 네. 예. 이것도 역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랑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이제 과거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판례는 독재 시대 때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때 음. 독재 시대 때 어쩔 수 없이 법원도 다 장악된 상황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던 걸 인용을 한 거고 특히나 이 판례는 이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때는 깨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그 윤 대통령 담화문의 네 번째는 일종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담화에 대한 평가 뭐 전반적으로 안 좋죠, 구용혜 논설위원? 뭐 당연하죠. 윤석열답다고 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결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칼럼을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 이 3중독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앙일보 컬럼. 예,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했고요. 어제 저도 이제 담화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국회 해산을 넘어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영구 통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 권한 가운데 거의 뭐 핵 폭탄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무기를 한번 사용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헌법과 법률의 요건에 맞으면 괜찮은데 요건에 맞지 않으면 네.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내란죄로 처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악화가 더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을 바꾸게 되고 영구집권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 한 번 돌면 물레방아처럼 이게 돌아가는 게 이 계엄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암살이라든지 유혈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런 망상에 빠져 있지 않은가. 정말 망상이란 말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담화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박 기자? 당연히 야당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고요.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건 여당에서도 내란이라는 그런 내란을 인정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비판이 나왔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발언을 한 장소가 원내대표 경선 치르기 직전에 네. 의원들 모인 자리에서 이 발언을 했어요. 네, 의원총회를 열었죠. 그러면서 설전도 좀 벌어졌던 걸로 아는데 그 장면은 잠깐 보고 올까요? 네.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의원님 앉아주세요.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자,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임종덕 의원님, 지금 당대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철규 의원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분위기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어제 이랬어요. 굉장히 좀 강경하게 양쪽이 싸우는 그런 그림이 됐고요. 예. 아까 한동훈 대표 말대로 윤리위를 열었거든요. 어제 밤 10시쯤에 열었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아직 한 번에 결론이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의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잖아요. 네. 어제 제가 좀 보수층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여권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네. 담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지층은 결집을 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특히 인정할 수 있는 거는 내란죄는 안 된다는 거 이건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다. 이건 이제 보수 쪽의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그럼에도 탄핵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강경 보수층 쪽에서는 어쨌든 내란죄까지는 안 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여전히 과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나서가지고 과하게 처벌된 건 안 되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심하게 처벌되는 건 안 된다. 뭐 이제 직권남용이나 이런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내란죄를 자백했다 이렇게 딱 찝으니까
의원들이 이런 좀 여론을 받아가지고 음. 강경하게 나선 걸로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예, 예. 민주당 대응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 5시에 의결할 예정이고요. 한동훈 대표도 아까 들으셨듯이 탄핵 찬성적으로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 이제 가결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시켰고요. 또 내란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제 당론으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랑 김건희 특검법은 모두 반대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의원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을 했고요. 뭐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었고요. 또 김소희, 이성건 의원 2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7명이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김여사 특검법도 6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요. 구용의 논설위원,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그리고 이 탄핵 가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내일은 탄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아까 물론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고 하지만 네. 의원들이 가서 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7명이잖아요. 7명이죠. 만약 내일도 지난번처럼 저 퇴장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찬성을 던지려면 거기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여기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내일은 아마 이전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지난번처럼 만약에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적 분노가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가서 이름을 바꿀 정도 이렇게 분노에 치달아 있는데 내일 그렇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퇴장이나 이런 조치까지는 없을 예, 것이다. 그래서 뭐 200석 정도를 뭐 가까스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탄핵은 통과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쪽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좀 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게 안 들어가는 걸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반발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이미 커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안 들어가는 걸로 당이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어제 모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가게 하면 분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들어가서 표결하고 싶은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숫자가 뚜렷하게 나와버리게 되죠. 음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보수 쪽에서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 바른정당 사례 때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다 들어가게 하면은 이 관계자 표현은 의외로 좀 표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가결표가. 이렇게 되면 분당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정 몇몇한테 특정이 안 되니까. 네, 쏠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예측되는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당선이 됐는데 네. 반대 당론을 채택은 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좀 권성동 원내대표랑 가까운 쪽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들어가는 정도는 좀 용인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탄핵을 명시적으로 찬성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냥 이제 허용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좀 많아요. 탄핵이 가결될 거라고 지금 두 분 다 예측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요게 또 이제 친윤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갈까? 한 대표는 이걸 받을까? 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요 이야기는 잠시 후 인터뷰와 또 2부 뉴스게임 통해서 풀어가기로 하죠.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조국 의원직 상실. 조국 의원직 상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징역 2년 확정이 됐고요. 추징금 600만 원도 나왔습니다. 네. 혐의는 원래 두 가지였잖아요. 자녀 입시 비리하고 그다음에 감찰을 무마했다. 이 두 가지 혐의를 받았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관 4명 중에 3명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 표현을 좀 전해드리면은 이 잘못된 것이 없다. 기존의 이 1심, 2심 판단에서 뭐 오해했거나 판단을 누락했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조국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했고요. 또 이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게 조국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진 않는다. 윤석열의 직무정지, 탄핵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없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의원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순번으로 승계가 됩니다. 다음 순번이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국혁신당의 복지국가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절차가 좀 있어요. 승계하는 실무적인 절차가 있는데 지금 빨리 한다라고는 지금 당이나 뭐 선관위 쪽에서 다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표결이 내일이잖아요. 네. 만약에 그 안에 안 되게 되면은
이 백선희 교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탄핵까지 가는데 8표가 아니라 9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렇게 거예요?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다 서두르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라서 아마 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예, 예. 선관위도 협조를 해준다고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네, 뭐 네. 서두르면 사실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뭐 예. 이틀 동안이면 충분하죠. 저는 그 현행 사법 체계가 이제 조국 대표에게 형벌을 확정을 했죠. 네. 그래서 조 대표도 이미 정치 선언을 할 때 자기가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국법 절차를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 조국 대표는 감옥을 가야 하는 운명이고 그 운명의 시간이 이제 도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조국 대표에게 좀 한마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4.10 총선에서 용맹한 사자처럼 싸웠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싸웠다고 보는데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제 조 대표한테 바람이 있다면 전사의 가슴을 지니고 성난 사자처럼 싸웠지만 이제는 감옥에 가야 하는 운명이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 지금까지 싸움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인의 영혼이라 할까 시인의 어떤 감수성 같은 거 그래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 평화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정치인으로 돼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